당신은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뉴스 속보들을 보며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는 소식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단번에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전쟁이 당신의 출근길이나 점심 메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먼 나라의 소란스러운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연이 자욱한 카라카스의 거리 뒤편에서는 이미 당신의 지갑과 자산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유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폭등한다는 것은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의 오래된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당신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유가가 오히려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이라는 쪽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이 기이한 역설은 지금 세계 경제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낯선 문법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신이 안도하며 주유소 가격표가 내려가길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시장은 당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더 큰 위험을 조용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당시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유가를 밀어 올렸다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은 오랜 독재와 방만한 경영으로 이미 녹슬고 망가져 지금 당장 생산이 멈춰도 세계 공급망에는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시장의 냉철한 투자자들은 마두로 정권의 붕괴를 공급 차질이 아닌 막혀있던 거대한 석유댐의 수문이 열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빗장이 풀리고 미국 자본이 유입된다면 석유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공급 과잉을 미리 앞당겨 반영하는 시장의 비정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라는 달콤한 소식이 들려올 때 당신은 반드시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에너지가 저렴해지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들은 살기 위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달러 뒤로 숨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기름을 사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달러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유가 하락에 안도하는 사이 원화 가치는 소리 없이 추락하며 당신이 가진 자산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마리 거수가 서로 엉키며 만들어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달러의 패권을 깨워 전 세계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글로벌 자본은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를 가차없이 팔아치우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미국 달러로 미친 듯이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작년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고통스럽고 아찔했던 기억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킹달러의 귀환은 단순한 수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1,400원대에 안착한 환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1,500원선을 위협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월급이 실시간으로 삭감되는 것과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환율 급등이 가져올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올 때 지불해야 하는 원화 비용은
유가 하락분보다 환율 상승분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마트의 식료품 가격과 전기 요금이 동시에 폭등하여 결국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당신이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원두 가격부터 아이들이 먹는 과자 봉지의 밀가루 가격까지 환율은 당신의 식탁을 조용히 침범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배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지만 밖에서 더 큰 파도가 들이닥쳐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공습은 가게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섣불리 꺼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자본이 유출될 것이 뻔하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이자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압박감은 바로 이 거시경제의 톱니바퀴가 당신의 삶을 갈아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특히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은 유가 하락으로 얻은 이익보다 환율 상승으로 갚아야 할 빚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기름값이 떨어져 호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제표 안에서는 환차손이라는 붉은 글씨가 기업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이 환율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휘청거릴 때 주식시장의 파란 불기둥은 당신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승리와 유가 안정을 축하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얽힌 풀기 어려운 경제 방정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산유국의 전쟁이 우리 집 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이토록 정교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는지 근원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당신은 석유와 미국 달러의 결합이 현대 금융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석유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가격이 매겨지고 판매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공포에 질릴 때마다 사람들이 석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화폐인 달러로 몰려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남미의 먼 전쟁을 당신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모시킵니다. 마치 포커게임 도중에 주최 측이 당신이 가진 칩의 가치를 어제보다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를 마치 위험한 폐기물처럼 던져버리고 안전을 위해 미친 듯이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공포스러운 광경을 당신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이탈은 원화의 가치를 짓밟아버리고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수입품의 가격을 비싸게 만듭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치솟는 환율이 그 혜택을 당신의 손에 닿기도 전에 지워버립니다. 이것은 배럴당 가격표 숫자는 내려가는데 당신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청구서 금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잔인한 마술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수입 유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월급이 설명할 수 없이 빨리 사라지는 현상으로 느낄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저유가라는 뉴스는 한국에 사는 당신에게는 그저 통계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환호성을 지를 때 당신은 강력한 달러가 청구하는 비싼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표면적인 지표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진짜 생계비 위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눈가림이 됩니다. 피해는 단순히 가게를 넘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 산업들로 번져나가며 그들의 이익과 안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축제를 벌여야 할 항공사들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행기 리스 비용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비도 달러로 내고 비행기 임대료도 달러로 내야 하기에 환율 급등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제품 가격 하락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 시장의 침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질식하고 있습니다. 원료인 석유가 아무리 싸져도 만들어낸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공장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는 결국 재무제표를 넘어 머지않아 당신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출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최근 부쩍 한숨이 늘고 회식 자리에서 비용 절감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율 폭탄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강타하여 당신의 월급을 지급할 능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현장 신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복합적인 위기는 단순히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파고드는 정밀 타격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환율 앱을 열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는 순간을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시장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어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당신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파도는 결국 당신의 개인적인 재무 상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떠자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듯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가장 교과서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신의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한 주식이나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한 재앙이지만 미리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경제 지표들이 보내오는 신호들을 해독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국 경제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일 뿐이며 진짜 위기는 아직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뉴스의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금융 지식과 준비 태세가 곧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창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위기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돈줄을 죄기 시작할 때 차가운 모니터 속 숫자에서 당신의 삶을 옥죄는 현실로 변이합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지면 은행은 본능적으로 금고를 굳게 잠그고 창구를 찾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부도, 위험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용 경색은 경제의 혈관을 타고 소리 없이 흐르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의 숨통을 가장 먼저 조여옵니다. 당신은 동네에 익숙한 가게들이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구하지 못해 셔터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크레인과 건설 현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고 기묘하고 불길한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이던 건설사들은 치솟는 이자와 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거친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도미노가 됩니다.
뉴스에서는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 대박을 터뜨릴 기회라고 떠들지만 그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다 건너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먼저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독한 자금 가뭄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수익과 당장 오늘 막아야 하는 어음 사이에 잔인한 시차가 만드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만약 대기업들마저 이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한다면 그 충격파는 곧바로 고용시장의 바닥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당연한 상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연동된 변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냉정하게 판결하는 채권 시장의 금리 지표를 보며 피해 규모를 가늠해야 합니다.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들의 파산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와 수치들은 분석가들의 놀이가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 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시계입니다. 당신은 은행 예금 통장이 안전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밤 당신의 금고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의 숫자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기름의 양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원화를 들고 불안에 떠는 대신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한국 돈을 움켜쥐는 대신 달러나 금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단단한 자산으로 불을 옮깁니다. 당신은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구명보트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것은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모래주머니로 막으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미세한 정책 조정은 거친 파도 앞에 종이배처럼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말은 안심시키기 위한 수사일 뿐 자본 유출 속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97년 IMF 사태 직전까지 정부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그 섬뜩한 대자비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패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운율을 반복합니다. 이번 위기는 기업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로 그리고 국가의 신용 위기로 전이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경로를 따릅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짐을 싸서 국경을 넘고 있는데 대중들은 여전히 설마설마하며 하락장에 돈을 태웁니다. 이러한 자본의 대이동은 결국 당신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가격을 정조준하여 폭락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고 당신이 깔고 앉은 부동산은 팔리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됩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 또한 집값 하락과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속출하고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수치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급등한다는 것은 냉정한 국제 금융 세력들이 한국 경제의 추락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실적이 꺾이지 않고 버텨주는지 아니면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를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심전도처럼 감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 엔진이 꺼지는 순간 환율 방어막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
뺨을 때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나비 효과는 폭풍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로 이동시키는 냉혹한 재분배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경랑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위기는 본질적으로 위험과 기회가 뒤섞인 상태이기에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당신은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박앤세일 기간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칼날을 잡으려다가는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라는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재건 관련 산업과 에너지 패권 변화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낡은 정유시설을 복구하고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건설 및 플랜트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 국채나 달러 표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를 대비하여 원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역발상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투자의 전제 조건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한 번의 실수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문가의 조언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여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볼 때는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의 자산에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예측하고 미리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나의 대출 이자와 예금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해력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입니다. 당신이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뜨는 순간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과 자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금융 지능을 테스트하고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실전 훈련장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끄러운 뉴스를 끄고 거리에 있는 한계 기업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찰하는 냉혹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금줄이 마르면 그동안 빚으로 겨우 연명하던 좀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은행들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경제 충격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신용경색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내 주변의 일자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공포로 체험할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줄도산을 예감하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비명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당신은 그 어떤 호재성 뉴스에도 흔들리지 말고 즉시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지를 매의 눈으로 끊임없이 추적해야만 합니다.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이라는 유혹적인 카드를 꺼내 들어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의 거대한 하락 압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정부의 부양책이 나올 때가 아니라 대중이 부동산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할 만큼 지쳤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선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한국 경제의 추가 하락에 거액의 판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 자본은 감정 없이 오직 수익만을 개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은 그 어떤 정부 관료의 말보다 정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고 해도 폭락장에서 헐값이 된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의 수익률에 조급해하지 말고 사냥감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시작되면 공포에 질려 패닉 셀링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들어가서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시장이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를 때까지 차갑게 기다리다가 남들이 버린 우량 자산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촉발한 이 거대한 파동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끊어내고 부의 주인을 바꾸는 거친 필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준비된 당신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수십 년 만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V 추월 차선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소수에게만 허락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는 이 불안감은 생존 본능이 보내는 건강한 신호이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미래가 바뀝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뒤흔드는 이 잔인한 연결고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계 경제는 이제 거대한 단일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지구 반대편의 고통이 실시간으로 당신의 저녁 식탁 위로 전송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단순히 물건을 사서 쓰는 수동적인 소비자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자본의 흐름을 읽고 올라타는 냉철한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월급을 아껴서 저축하는 1차원적인 방어 전략을 넘어 환율과 금리의 거친 파도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입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공포에 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경제적 통찰력입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경제사 책을 집어들고 과거의 위기들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었고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치열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돌며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선배들의 지혜가 지금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나 언론이 떠먹여주는 달콤하고 안전해 보이는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직관과 통찰이 날카로워질수록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 숨겨진 진짜 신호들이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늘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이라는 역발상 마인드를 장착하십시오. 환율이 치솟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미리 달러 자산을 확보한 당신에게는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냉정한 자산 현황표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빚의 정확한 규모와 이자율, 그리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일원 단위까지 뼈저리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함은 공포를 키우는 먹이가 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당신에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와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개선하는 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저유가는 분명한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올 환율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엔딩은 비극이 될 수도 희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겠지만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 97년 외환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은 더 큰 부를 담기 위해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필연적인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당신이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만 있는다면 위기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위기는 당신을 부자의 대열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경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금융 IQ를 높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기회를 노리는 당신의 눈빛이 살아있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의 현명한 결단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당신만의 항로를 개척하여 부의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부디 다가올 폭풍 속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통찰과 구체적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금융 지능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